자, 이재명 후보가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선일보 기자의 질문을 받습니다. 이 친구 이름이 김은정이에요. 김은정. 실버벨. 백은정 아니에요. 웃겼네요. 백은정 네. 아니에요. 웃겼어요? 네. 계속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중국과 미국 중에 누구를 택할 건지 S-O-R로 답해봐라. 미친 새끼? 그 질문 자체가 비문이잖아요. 중국을 택할 건지 미국을 택할 건지 예스와 노로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미국인지 중국인지 대답해야지.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협의체 쿼드나 통상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 가입해야 된다고 보는지 S 또는 노로 답해줄 수 있냐. 취조하냐 이 새끼. 윤석열 따라다니는 애들은 꼭 이런 식이더라. 이게 정치인들한테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거잖아요. 미친놈이 아니에요? 그 이재명 후보도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지만 요즘 인터넷에서 유행하잖아요. 밸런스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걸 선택해도 손해가 나는 극단적인 질문을 그 준비해서 하나를 선택해라. 그래서 왜 그걸 선택했는지 이유를 대라 하는 이게 인터뷰하는 게 유행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네. 이재명 후보가 우문의 현답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죠.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건 가장 굴종적인 자세다. 우리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그러니까 얘가 함정에 빠뜨리려고 덫을 놓은 거야. 맞아요. 네. 미국 택할래? 중국 택할래? 그러면 어느 쪽 택해도 욕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 함정이 너무 좀 이렇게 수가 얕으니까 뻔히 보이잖아요. 그게 이재명 후보 저렇게 얘기했잖아요. 가장 위험한 생각이다. 가장 비주체적인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쌍욕한 거나 다름없어요. 미친 새끼. 무식한 새끼야. 이렇게 대답한 건데, 이제 제대로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너 조선일보지? 왜냐면 이재명 후보가 조선일보 아웃 이거 들었었잖아. 근데 와갖고 질문하니까 기분 나쁜 거지. 그 기자회견 현장 보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돼요? 다 어린 친구들만 왔어, 기자들이. 나이 먹은 사람 한 명도 없어. 질문하는 수준이 우리보다 못해. 그러니까 정말 충격적인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한국경제였나? 그러니까 기자가 그러니까 신산업에 뭐 투자를 많이 하겠다. 그러니까 질문한다고 손 들어놓고 구체적인 금액을 말해달래요. 아니 신년 기자회견 그 실무자한테나 할 질문을 갖다가 대통령 후보한테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거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외교가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맞고요. 예전에 약소국일 때는 이 주로 미국 편을 들어서 사실 미국 사대주의가 나올 정도로 미국 편을 들었지만 현재 무역이나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양쪽 다 좋아하면 안 되니? 왜 엄마 아빠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연명을 하세요? 근데 이런 질문 자체가 그 이재명 후보가 대답했을 때 제가 뭘 느꼈냐면 제가 사회초년생 때 이런 예스냐 노냐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선배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초년생 때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가 함정에 빠지는 거니까 1번도 2번도 아닌 3번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네가 개발해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이걸 그러니까요. 다시 들으면서 대단하다는 생각 들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넘어갈 사람이에요. 질문한 사람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렇죠. 너 굴종적이야. 너 사대주의자야.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답을 한 것 같고요. 또 하나 기자가 그 이상한 짓거리한 그런 장면이 하나 있었죠. 기자회견 말고 MBN의 김주화. 김주화도 기자 출신이니까 김주화가 유영하 변호사한테 물어봐요. 비록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를 사면해 준 것에 대해서는 이게 문 대통령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영하가 바로 팩트 폭격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아니고 박 대통령, 박근혜예요.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2017년 3월 31일이고요. 그때는 문 대통령에게 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박주환은 계속해서 김주환은 마치 문 대통령이 박근혜를 구속시킨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해. 저 워딩을 3번을 하더라고요. 3번 이상. 정확하게 그러니까 구속시킨 사람은 황교안이죠. 황교안 대통령 대행이 구속시킨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답을 계속 유도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질문에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죠. 아니 뭐 댓글창에 김주환 실망이라고 하셨는데 실망하실 게 뭐 있어요. 원래 이런 애예요. 그 민주당 뭐 국민의힘 뭐 이런 데 가면 언론 출신들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미지 좋았던 사람 중에 김은혜가 있잖아. 걔 가짜뉴스 제조기야.
언론인들이 그런 쓰레기가 되면 안 돼.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 캠프에 언론인 출신이 70명이 넘게 있다고. 그런 애들이에요. 아니 윤석열 캠프. 윤석열 캠프에. 죄송해요. 너무 흥분했네요. 네. 윤석열 캠프에 언론인 출신들이 70명이나 있다고. 그런 정도인데, 그러니까 김주화 보고 하는 말이잖아요. 김은혜가 되고 싶은 김주화. 그러니까 지금 딱 롤모델은 김은혜예요. 네. 박근혜 구속시키는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황교안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윤석열이고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틀린 팩트를 갖고 앵커가 저지르라고 자빠졌어. 유행화가 훨씬 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언론이 현실이 이랬다는 거. 역시 박근혜가 유일하게 만나주는 사람답네요. 네. 굉장히 기억이 구체적입니다. 네. 그리고 그 조선일보의 실버벨 김은정이 한 질문에 그 미국이요 3일날 코로나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100만 명이요. 한국이 만약에 10,000명만 넘었다 난리 나잖아요. 네. 한국과 미국의 인구 비율은 한 5배에서 6배 사이예요.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확진자 수로는 100배 이상이 많은 거 아니야. 심하게 표현하면 200배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 누적 확진자도 100만 명이 안 되는데 지금 하루 확진자가 100만 명인 건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619만 명. 대한민국 인구를 넘었어 지금. 웃을 일이 아닌데 웃음이 나네요. 진짜. 사망자는 82만 명. 제 세계의 4차 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실제로 코로나를 대하는 나라들이 그 대하는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걸로 나라가 바뀌고 있어요. 순위도 바뀌고 있고 망하는 나라가 있고 올라가는 나라가 있고. 대한민국 방역 100%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뭐 미국 편 들래 중국 편 들래 하고 자빠져 있는 기자나 생각이 너무 뭐 나쁜 의도를 떠나서 너무 고루하다는 거지 생각들이.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중심으로 얘기하면 돼. 중국과도 친하게 지내고 미국과도 친하게 지내면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법원에서 그 아이들 백신 패스인가 그거 지금 하지 말라고 판결 내렸잖아요. 예. 법원이 이 새끼들 진짜 저번에 그 광화문 그 집회도 법원에서 그거 하라고 판결 내리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왜 이렇게 무책임해? 부천시에서 예, 그 집회 금지시켰을 때 그거 해도 된다고 허용해준 그 판사가 요번에 또 그 백신 판결 내린 거죠. 똑같은 판사예요? 예, 예. 그 판사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상식적으로 봐도 너무 납득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판사가 무슨 과학적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그 판결문에 과학적으로 검증도 안 된 그렇게 확률을 거론하고 그렇게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넣는 건 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받는 게 이런 거예요.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 치료를 정부가 우리 세금으로 해주잖아요. 본인 돈에 10원도 안 들어. 근데 지금 보니까 코로나 그 접종을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 안 받은 사람이 6% 정도 있대요. 6% 좀 넘어요. 근데 환자 전체 숫자로 보면 한 40% 돼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백신 안 맞겠다고 버티고 있다가 확진자가 되면 우리들이 세금으로 사실 공짜로 치료해 주는 거야. 그게 되게 열받는 거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병상이 지금 여러분들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5차 팬데믹 지금 완전히 진압했어요. 사실상. 완전 내려가고 있잖아. 병상도 지금 충분하게 남아 있고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야. 자신들은 자기가 뭐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물론 기저질환이 있어서 못 맞으시는 분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저 백신 맞는 걸 거부하다가 걸리면 우리가 공짜로 치료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잖아 뭔가. 그러니까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이 본인이 정말로 조심해서 그러니까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안 맞추고 있는데 2년 동안 다른 사람을 접촉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 데도 안 갔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엄선해서만 만나고 그래서 그렇게 본인들이 조심하다면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요. 백신을 안 맞으면서 밖에를 안 나가니까. 근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나는 밖에도 나가고 백신도 안 맞을래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요양원에 부모님 모시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예 부모님을 못 만나게 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 우리 바로 앞집 세대 가구 아이가 코로나에 동시에 걸렸어요. 앞에다가 되게 예쁜 표시를 해놔요. 아침마다 와서 정부가 와서 먹을 거에 주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소송까지 걸어서 백신 패스는 뭐
위법이다 같은 걸 걸어서 이기면 그게 자랑스럽습니까?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프랑스의 유명한 쌍둥이 방송인들이 있었죠. 이분들 며칠 사이로 건강해서 백신 안 맞는다 했던 그 쌍둥이가 며칠 상관으로 코로나로 2분 다 사망했습니다. 네, 저 쌍둥이 방송인이 되게 유명한데 왜 유명하냐면 과학자예요. 과학자인데 둘 다 쌍둥이인데 둘 다 같은 분야에서 두드러진 그 활약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건강하니까 나는 백신을 거부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일반인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도 사실은 유명한 게 뭐냐면 쌍둥이 둘 다 나는 외계인처럼 성형을 하고 싶다 그래서 얼굴을 둘 다 막 외계인처럼 막 성형을 막 했어요. 아, 마차님이 생각해보니까 프랑스 조선족이지. 네, 어설프게 외국인을 먹은. 그래서 딱 그 사진을 지금 너무 좀 그래서 띄워드리진 않지만 보시면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또 하는 말들이 뭐 객관적이나 아니면 과학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인기는 많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쌍둥이 둘 다 3, 4일 차이로 코로나 때문에 사망을 했다는 것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 쌍둥이 코로나 사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 백신의 효능 중에 그러니까 중증으로 넘어가는 걸 막아주는 기능. 그러니까 백신이 100% 모든 코로나를 방어하는 방어력 100점짜리는 아니거든요. 그 숫자로 굳이 표현한다면 80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20은 감염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돌파 감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돌파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넘어가는 걸 95% 정도 막아준다잖아요. 그러면 100명이 1000명이 백신을 맞으면 5명 정도가 5명에서 1명 정도 중증으로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지구상에 지금까지 만들어진 백신 중에 이렇게 효과 좋은 백신은 아직 없습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부의 부작용만을 가지고 와서 전체인 양. 그 부작용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맞던 독감도 이보다 훨씬 더 부작용이 많습니다. 특히 독감은 예방률이 한 50에서 55%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방역 서로 협조하겠다고 다 코로나 주사 지금 뭐 부스터샷까지 맞으신 분들 다 포함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부 안 맞은 사람들이 소송까지 걸어가면서 이거를 중단시키는 거 난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를 위해서 맞는 거잖아요. 예. 나만을 위해서 맞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 것은 그 1월 5일 날이요. 수요시 30주년이에요. 손전상 앞에서 하는 거. 네. 근데 지금 극우 단체들이 계속 거기 집회 신고를 하는 바람에 30돌 수요시도 손전상 앞에서 못하고 그 옆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극우 단체들이 그러니까는 먼저 그 알박기를 하는 거죠. 수요 집회하는 그 장소에 대해서 집회 신고를 미리 해서 알박기를 해서 집회를 방해하고 있는데 그 알박기 하는 방법이나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의심이 됩니다. 거기 보통 720시간 전에 이제 그 집회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72시간? 720시간요. 720시간 전에 그 그때부터 집회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부터 경찰서에서 밤을 샌다는 거예요. 그걸 선점하려고? 예, 그러니까 그 선점하려고.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요. 맞아. 저는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러면 거기에서 밤샘 하는 그 엄마 부대 그 아주머니들은 뭐 집에 돈이 썩어 남아 돌아가지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자기 시간을 거기서 씁니까? 그럼 그 사람은 뭐 애국심이 남달라가지고 뭐 1년 내내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버티는 거냐고요. 네. 그 패턴을 보면 일종의 이제 3교대 근무처럼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뭔가 공급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불가능한 패턴이란 말이에요. 예. 예전에 보면은 그 보수 집회에 나오면은 교통비 쪽으로 뭘 이제 봉투를 준다거나 뭐 유모차를 가지고 나오면은 뭐 10만 원 뭐 이렇게 더 많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태극기 부대에 뭐 이렇게 폐지 하나 가지고 오면 봉투로 바꿔준다는 뭐 그런 말들도 있었죠. 예. 예. 어쨌건 이런 부분까지 다 해서 웃긴 게 일본 극우는요. 일본 편을 너무 징그럽게 들어서 문제잖아요. 우리 극우는 한국 극우는 일본 편을 들어요. 일본 편이야.
이해가 됩니까? 일본에서 돈 받으면 그렇게 해야죠, 뭐. 그러니까 일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거 가면 일장기 들고 있잖아요. 세상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법으로만 가능하다면 이것들 그냥 싹 잡아놓고 싶은. 아니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집회의 자유는 있지만 이런 거는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저는 그런 걸 물어보고 싶어요. 네. 명백하게 그 5.18 집회 같은 경우에도 뭐가 잘못됐는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5.18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뻔뻔하게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피의자, 그러니까 가해자들이 그리고 가해자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위안부는 없었어. 왜 한국 그거 우겨? 이미 다 배상했어.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한국의 구구라는 건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말한 우리 실버벨, 김은정이. 그 김은정이랑 똑같은 거예요.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뭔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싶어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게 바보입니까? 속아 넘어가게? 아유, 참. 일단 알겠고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